어린 왕자 앙투안 마리 로제드 생텍쥐베리 지음. 일곱 번째 별은 그러니까 지구였다. 지구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별이 아니다. 거기에는 111명의 왕, 물론 흑인 왕들을 포함해서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주정뱅이,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 등 약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대주 전체를 통틀어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을 두어야 했다고 설명하면 여러분은 지구라는 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건 여간 찬란한 모습이 아니었다. 크게 무리지어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페라에서 보는 발레의 그것처럼 질서정연한 것이었다. 제일 먼저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였다. 이들이 등불을 켜놓고 마침내 잠을 자러 가고 나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역시 곧 무대 뒤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면 러시아와 인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 차례가 되었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다음은 남아메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런 순서였다.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가 틀리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정말이지 장관이었다. 다만 북극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동료만이 한가롭고 나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었다. 재치있게 말하려다가 다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내가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 이야기가 아주 정직한 것은 아니었다. 지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지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말이다. 사람들이 지구 위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무슨 집회를 하듯 한 장소에 빼곡히 모여선다면 아마도 길이 20마일, 넓이 20마일 정도 되는 광장 안에 넉넉히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전체를 태평양의 제일 작은 섬에다가 빽빽이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물론 이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당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일러주는 게 좋다. 그들은 숫자를 대단히 좋아하니까. 그건 그들의 마음에 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일이다. 내 말만 믿으면 된다. 어린 왕자는 그래서 일단 지구에 도착하고 나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무척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별을 잘못 찾아오지 않았나 하고 걱정을 하는 참이었는데 모래 속에서 달같이 빛나는 고리 하나가 꿈틀대는 것이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무턱대고 말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지금 내가 도착한 별이 무슨 별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구는 크단다.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언젠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별을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려고 별들이 저렇게 반짝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 그가 말했다. 내 별을 봐.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어쩌면 저렇게 멀까. 예쁜 별이로구나. 여긴 왜 왔니? 뱀이 말했다.
어떤 꽃하고 말썽이 있었거든.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아, 하고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아무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다 어디 있지?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막은 좀 외롭군.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지.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넌 아주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란 것이 하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센걸.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빙그레 웃었다. 별로 세 보이지도 않는데 뭐. 넌 발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겠는데? 난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금팔찌 모양으로 감으며 말했다.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나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하지만 넌 순진하고 또 어떤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널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그렇게 연약한 아이가 딱딱한 돌뿐인 지구에 왔으니 내 별이 너무 그리워지면 언제고 너를 도와줄게. 나는 말이지. 응, 잘 알았어. 그런데 넌 어째서 밤낮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그 수수께끼 모두 풀어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지만 만난 것은 오직 꽃 한 송이뿐이었다. 꽃잎이 고작 셋인 아주 보잘것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지? 어린 왕자가 공손히 물었다. 이 꽃은 어느 날 대상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글쎄 6~7명 있기는 한가 봐. 몇 해 전엔가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 그렇지만 어디 가야 그들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바람이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니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아주 곤란해하지.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어느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고작 무릎까지 오는 3개의 화산뿐이었다. 불 꺼진 화산을 그는 걸터앉는 의자로 사용하곤 했었다. 이렇게 높은 산 위에서라면 별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겠는걸? 어린 왕자는 혼자서 생각을 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곤 바늘끝처럼 뾰족뾰족한 바위산들 뿐이었다. 안녕. 그는 무작정 인사를 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들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희들 누구니? 너희들 누구니? 너희들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들이 되어줘.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또 대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별이군. 온통 메마르고 온통 뾰족뾰족하고 온통 소금투성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는지 남의 말을 되풀이나 할 뿐이니 내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곤 했는데. 그러나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들과 눈 속을 헤매고 나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리고 길들은 모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 있는 것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그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다 자기 별에 두고 온 그의 꽃을 닮은 것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깜짝 놀라며 그들에게 물었다. 우린 장미꽃이야. 그들이 대답했다. 아, 그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자신이 몹시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하나도 없다고 늘 그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원 한 곳에만 똑같은 꽃이 5천 송이나 피어 있는 게 아닌가. 내 꽃을 이걸 보면 무척 속상할 거야.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아마 기침을 마구 해대며 창피한 꼴을 면하려고 죽는 신용을 할지도 몰라. 그럼 나는 그를 간호해주는 척 해야겠지. 그러지 않으면 내게 죄책감을 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도 했다. 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인 줄만 알고 있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꽃은 겨우 평범한 장미꽃이군. 그리고 기껏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화전 3개. 그중 하나는 영영 꺼져버렸을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대단한 왕자가 되긴 틀렸어. 그래서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히 대답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 누구지?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하고 어린 왕자가 청했다. 난 지금 너무 슬프단다.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그래?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다가 그가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넌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넌 뭘 찾고 있는 거니? 여우가 말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사람들은 말이야. 하고 여우가 말했다.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그건 정말 곤란한 일이야. 사람들은 또 닭도 기르지. 그들이 관심 있는 건 그것뿐이야. 너도 닭을 찾고 있는 거지? 아니,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넌 나에게 아직은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널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 너 역시 날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이제 좀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말이야. 그 꽃이 날 길들였나 봐. 그럴 수도 있겠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아,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자 여우는 아주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별에서? 음,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지? 아니, 없어. 그거 참 재밌네. 그럼 닭은? 없어.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다니까. 여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다시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생활은 단조롭단다.
나는 닭들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따분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드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내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들은 듯이 굴 밖으로 뛰쳐나올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을 보아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건 설교픈 일이지. 하지만 너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어. 그러니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멋질 거야. 금빛으로 무르익은 밀을 보면 내 생각이 날 테니까. 그럼 난 밀밭이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그치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더니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찾아야 할 친구들도 있고 알아볼 것들도 많거든. 누구든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 상점에 가서 다 만들어진 물건들을 사는 거야.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어. 친구를 갖고 싶으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내가 곁눈질로 너를 슬쩍 바라볼 거야. 그럼 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말은 오해를 낳는 거니까. 하지만 넌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거기로 갔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걸. 여우가 말했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벌써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그러나 내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부터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뭐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어떤 날이 다른 날들과 어떤 시간이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게 의식이야. 가령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나에게 목요일은 신나는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보를 갈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고 해봐. 모든 날이 다를 바 없이 다 같은 날일 테니 난 하루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할 거야. 이리하여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러다가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 오자 여우가 말했다. 아,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내 탓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길들여달라고 해서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맞아. 여우가 말했다. 그렇다면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얻은 게 있어. 여우가 말했다. 밀밭 색깔이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장미꽃들을 다시 가서 봐. 너의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이란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꽃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내겐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그 여우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았거든. 하지만 내가 그를 내 친구로 만들었으니 이제 그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그러자 장미꽃들은 매우 어색해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속이 텅 비어 있어.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 않아. 물론 내 장미꽃도 평범한 행인에겐 너희들과 비슷한 꽃으로 보이겠지. 그렇지만 하나뿐인 그 꽃이 내게는 너희들 모두보다 더 소중해. 내가 직접 물을 준 꽃이니까. 내가 직접 둥근 덮개를 씌워준 꽃이니까. 내가 직접 바람막이로 막아 보호해준 꽃이니까. 내가 직접 벌레들을 잡아준 꽃이니까. 불평을 해도 자랑을 늘어놓아도 심지어 때때로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나는 다 들어준 꽃이니까. 그건 바로 내 장미꽃이니까.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그럼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그럼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잘 기억해두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되뇌었다.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서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서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잘 기억해두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너는 영원히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잘 기억해두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되뇌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원이 대답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차 손님들을 1000명씩 그룹으로 나누고 있단다. 그들을 태운 열차를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철도원이 말했다. 그러는데 불이 환하게 켜진 급행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선로 조종실을 뒤흔들었다. 어지간히도 바쁜 사람들이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뭘 찾으러 가는 거지? 그건 기관차를 모는 기관사도 몰라. 철도원이 말했다. 그러자 반대 방향에서 불을 환하게 켠 두 번째 급행 열차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아까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아냐. 철도원이 말했다. 두 열차가 서로 교차하는 거야. 자기가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나 보지? 자기가 사는 곳이 마음에 드는 법은 없어. 그러자 불을 환하게 켠 세 번째 급행 열차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이 사람들은 또 먼저 번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쫓아가긴 뭘 쫓아가. 저 안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하품이나 하고 있는 거지. 오직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있을 뿐이야. 아이들만이 자기가 무엇 찾고 있는지 알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허름한 헝겊 인형 하나 때문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그러다 보면 그 인형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야. 누가 그걸 뺏기라도 하면 울어대잖아.
아이들은 운이 좋구나, 철도원이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대답했다. 그는 갈증을 달래주는 최신 알약을 파는 장사꾼이었다. 그 약은 한 주일에 하나씩 먹으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되는 약이었다. 왜 그걸 팔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으니까. 장사꾼이 말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대. 그 53분을 가지고는 뭘 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하지 뭐. 만약 내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53분이 있다면 난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겠어.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했다.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아껴두었던 물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을 마시면서 그 장사꾼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 아, 내가 겪은 일들 이야기는 정말 재밌구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런데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이제는 마실 물조차 떨어졌어. 나도 무슨 샘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내 친구 여우는 얘야, 여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대답했다. 죽을 지경이라 해도 친구가 있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게 기뻐. 이 애는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도무지 짐작을 못하는군. 나는 생각했다. 도무지 배도 안 고프고 목도 마르지 않은 모양이네. 그저 햇빛만 좀 있으면 족한가 봐.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를 쳐다보더니 내 마음을 헤아린다는 듯 대답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피곤하다는 몸짓을 해보였다. 넓고 넓은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짓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걷고 나니 해가 지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갈증 때문에 열이 좀 있어서 그런지 별들이 마치 꿈속같이 보였다. 어린 왕자가 한 마리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래, 너도 목이 마르단 말이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가 있어. 나는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되묻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지쳤는지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또 이렇게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말없이 달빛을 받아 주름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정말 그랬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인가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모래가 신비롭게 빛을 발하는 이유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렸을 적에 나는 아주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찾으려 들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보물로 인해서 그 집 전체가 신비한 마법에 걸려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생각이 같은 걸 보니 기뻐.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부서지기 쉬운 무슨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없을 거란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달빛에 비친 그 창백한 이마, 감겨있는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금빛 머리카락을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벌리고 있는 그의 입술에 어렴풋한 미소가 어리어 있는 것을 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마음,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의 마음속에 빛나고 있는 한 송이 장미꽃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그가 더욱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연히 등불을 잘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하여 나는 그렇게 걸어가다가 해가 뜰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올라타지만 자기가 무엇을 찾으러 떠나는지 몰라. 그래서 법석을 떨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의 우물들과 좀 다른 것이었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그저 모래에 구멍을 파놓은 것이었다. 이것은 마을에 있는 우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곳엔 마을이라고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이상하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 도르래, 물통, 밧줄. 그는 웃으며 줄을 만져보고 도르래를 돌려보았다. 그러자 오랫동안 바람이 자고 있을 때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듯이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들어봐. 우리가 잠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를 하잖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내가 말했다. 너한테는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우물 전까지 두레박을 당겨 올려서 똑바로 세워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 소리가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고 출렁대는 두레박의 물속에서 햇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나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을 좀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그의 입술에 닿도록 물통을 쳐들어 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처럼 달았다. 그 물은 보통 먹는 물과는 다른 것이었다. 별빛을 받으며 걸어와서 도르래 소리를 내며 내 두 팔로 힘들게 길어올린 물이었다. 그것은 선물처럼 마음에 이로운 것이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 미사의 음악, 따뜻한 미소 같은 것이 이처럼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온통 황홀한 것으로 만들어주곤 했었다. 아저씨가 사는 별의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의 정원에다가 5,000송이나 되는 장미를 가꾸지만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기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발견해내지는 못해.
그래, 맞아.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단 한 송이 장미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린 언제가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눈으로는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셨더니 숨쉬기가 좋아졌다. 해가 뜰 무렵이면 모래가 꿀 빛깔이 된다. 나는 이 꿀 빛깔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단 말인가? 꼭 약속을 지켜야 해. 다시 내 옆에 와 앉은 어린 왕자가 살며시 이런 말을 했다. 무슨 약속? 있잖아. 내 양에 씌워줄 굴레 말이야. 난 그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끼적거려 두었던 그림들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것들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 바오밥 나무들은 말이지 양배추 비슷하게 생겼어. 저런. 내 딴에는 그래도 바오밥 나무 그림들에 대해서 우쭐해하고 있었는데 여우는 귀가 뿔같이 생겼어. 그리고 너무 기다랗고.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너무해 얘야. 난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밖에는 그릴지 모른다고 했잖아. 아, 괜찮아. 어린아이들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 굴레를 어린 왕자에게 줄 때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넌 내가 모르는 무슨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그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1년이야. 그리고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더니 다시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 그리고 그는 얼굴을 붉혔다. 나는 왠지 모르게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럼 2주일 전 내가 너를 처음 알게 된 날 아침,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만 리 떨어진 데서 내가 그렇게 혼자 걷고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구나. 그럼 넌 처음에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마 1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묻는 말에 대답하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아, 난 두려워지는구나.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지. 비행기 있는 대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하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한번 길들여지면 좀 울게 될지도 모른다. 우물 옆에는 폐허가 된 옛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올라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니? 정확하게 여기는 아냐. 아마도 어떤 다른 목소리가 그와 말을 주고받는 것 같았다. 그가 이렇게 대꾸하니 말이다. 그래, 그래. 그게 오늘인 건 맞아. 하지만 장소가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그대로 돌담을 향해 걸어갔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모래 위에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란 말이야. 거기서 나를 기다리면 되는 거야.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나는 담에서 20m쯤 되는 곳에 있었는데
여전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또 말을 했다. 내가 가진 독은 좋은 거겠지?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지? 나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자, 그럼 이제 저리 가. 나 내려갈 거야. 그제야 나는 돌담 밑을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거기에는 단 30초 만에 사람을 해치울 수 있는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발소리에 뱀은 마치 분수가 잦아들듯이 모래 속으로 슬그머니 미끄러지더니 별로 서두르지 않고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나는 돌담 밑에 이르러 눈처럼 하얗게 질린 어린 왕자를 간신히 품에 받아 안을 수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이젠 뱀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구나. 나는 그가 밤낮 목에 두르고 있는 금빛 목도리를 풀었다. 관자놀이를 물로 적셔준 다음 물을 마시겠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뭐라고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더니 두 팔을 내 목에 감아 매달렸다. 카빈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가슴이 팔딱거리며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치게 돼서 다행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지? 정말 뜻밖으로 수리에 성공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러 왔던 참이었다. 그는 내가 묻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필시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어린아기 안듯이 꼭 껴안았다. 그렇지만 그는 깊은 심연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고 내게는 그를 붙잡아줄 힘이 없었다. 그의 심각한 눈길은 먼 곳에만 팔려 있었다. 나에게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넣어두는 상자도 있어. 그리고 굴레도. 그리고 그는 쓸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의 몸이 차츰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얘야, 무서웠지? 물론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직하게 웃었다. 오늘 저녁엔 훨씬 더 무서울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금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내게 있어서 그 웃음소리는 사막 속의 샘과 같은 것이었다. 예, 난 내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나에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 내 별은 오늘 밤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자리 바로 위에 오게 돼. 예, 그 뱀이니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그냥 나쁜 꿈일 뿐이겠지. 그러나 그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약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기분이 말할 수 없이 달콤할 거야. 어느 별에나 다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그럼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게 해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생각나지. 물맛이 정말 좋았지. 그럼 밤이 되거든 별들을 쳐다봐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리켜 보일 수가 없어. 하지만 오히려 잘 됐어. 아저씨에게 내 별은 많은 별들 중 어느 하나일 테니까.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을 바라보든 하나같이 다 즐거울 거야. 그 별들은 모두 다 아저씨에겐 친구일 거야. 그리고 참, 나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그가 또 웃었다. 아, 얘야, 난 너의 그 웃음소리가 좋아. 바로 이게 내 선물이야. 물도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뜻이니? 사람들은 다 별들을 바라보지만 그건 같은 별들이 아니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들이 길잡이가 되어주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아. 학자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고 전에 말한 사업가에겐 금으로 보여. 하지만 저 모든 별들은 말이 없어.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뜻이니?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들이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야. 그는 또 웃었다. 그리고 슬픔이 가시고 나면 아저씨는 나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하고 친구로 있을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가끔 그냥 괜히 창문을 열겠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고 웃는 걸 보면 친구들이 아주 이상히 여길 테지. 그러면 이렇게 말해줘. 그래, 난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와. 그러면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난 아저씨를 된통 골탕 먹인 셈이 되겠네.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마치 별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아저씨한테 잔뜩 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거야.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이윽고 그는 다시 심각해졌다. 오늘 밤엔 그러니까 오지 마.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픈 것 같이 보일 거야. 죽어가는 것 같이 말이야.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러 오지는 마. 올 필요 없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근심스러운 표정이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거든. 뱀은 못 됐어. 괜히 무는 수도 있거든.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는 안심하는 눈치였다. 하긴 두 번째 물때는 독이 없지.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가 그를 뒤쫓아 가보았더니 그는 작정한 듯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구나.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또 걱정을 말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마음이 아플 테니 말이야. 난 죽은 것 같이 보이겠지만 정말로 죽는 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다시피 거긴 너무 멀어. 그래서 나는 이 몸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벗어던진 낡은 껍데기나 마찬가지가 될 거야. 낡은 껍데기가 슬플 건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좀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려고 애썼다. 그건 참 좋을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보겠어. 별들이 모두 다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이 되겠지. 별들이 모두 다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밌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나 되는 방울을 갖게 되고 난 5억 개나 되는 우물을 갖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저기야. 나 혼자 한 발짝만 걸어갈 테니 보고만 있어. 그렇게 말한 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서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말했다. 저 아저씨, 내 꽃 말이야. 난 그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그런데 그 꽃이 너무나 연약해서 말이야. 그리고 또 너무 순진하고 겨우 보잘것없는 가시 4개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하거든.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버렸다. 그가 말했다. 자, 이게 다야. 그는 또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났다. 그러고는 한 발짝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계에서 그저 노란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한 그루 나무처럼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바닥이어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6년이나 지난 일이 되었다. 나는 아직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피곤해서 그래 하고만 말했다. 지금은 그 슬픔이 좀 가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신 건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자기의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을 찾을 길이 없었으니 말이다. 그다지 무거운 몸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나는 밤이면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게 마치 5억 개나 되는 작은 방울들 같아서.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 말인데 나는 그만 깜빡하고 그것에 가죽끈을 달아주는 걸 잊어버린 것이다. 그는 그 굴레를 끝내 양에게 씌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해 본다. 그의 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양이 꽃을 먹어버렸는지도 모르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럴 리가 없지.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에 둥근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양이 못 덤비게 잘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러면 모든 별들도 빙그레 웃는다. 또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 어쩌다 한두 번은 방심할 수도 있어. 그러면 끝장인데. 어느 날 밤 그가 둥근 유리덮개를 씌우는 걸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방울로 변하고 이건 정말이지 커다란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나 나에게나 이 세상 어딘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한 송이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천지의 모든 게 온통 다 달라져 버리니 말이다.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 페이지의 그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다시 한번 그려보았다. 어린 왕자가 이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여기다. 이 장면을 자세히 봐두었다가 언제고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그 풍경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리로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부탁이니 서두르지 말고 바로 그 별 밑에서 조금 기다려보기 바란다. 그때 만약 어떤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만약 그가 웃는다면, 만약 그 아이의 머리칼이 금빛이라면, 만약 묻는 말에 그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누군지 곧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거든 제발 부탁이니 나를 이토록 슬퍼하게 버려두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해 주기를.